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물건을 저가로 낙찰받은 후 자신이 경락받은 지분 물건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전체 지분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소위 몇몇 타짜들이 써먹는 방법인데 경매법원에서는 무심코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을 달아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런 사례는 어쩌면 경매법원에서 타짜들을 도와주는 것임에도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는 이런 물건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필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매 강의 노트를 기초부터 고급까지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의 내용은 각 강의가 끝난 후 동영상을 각자의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반복 학습도 가능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10건 정도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영 경매학원은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집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 중 8권 중 7권을 가지고 경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경락이 되었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19573 1번과 2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41%까지 유찰된 물건인데, 지지 옥션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권자가 경락 시에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경락자에게 인수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경매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를 보고 필자가 등기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 분석표를 하나의 선 위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박민주는 2023년 11월 24일 양경혜의 지분 5분의 1을 경락받은 후 바로 자신의 지분 5분의 1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 나머지 공유자 4명의 지분에 장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후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위하여 가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공유지분을 경락받은 박민주 씨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가처분을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형식적 경매를 진행했을까요?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6-37908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가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에서 원칙적 적극, 즉 그렇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매각 조건 변경 결정과 고지, 즉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표와 같이 갑과 을이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무 지분 10분의 9에 A와 B가 각각 가압류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때 10분의 1 소유자 갑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후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였고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병은 경매법원에 대금을 완납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A의 가압류 B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그러자 B가 가등기를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5년 8월 12일 선고 2005 가합 4909 판결에서는 옹고 일부승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년도 5월 25일 선고 2005 나 8일 214 판결에서는 옹고 패로 나왔습니다. 이에 옹고인 가등기권자 B가 대법원까지 갔으나 30인 대법원 2009년도 10월 29일 선고 2006타 37908 판결에서는 상고 기각으로 옹고 패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6월 15일자 2010마 천공 59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도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에서 적극, 즉 그렇다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통해서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 즉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판례를 보면 형식적 경매, 보통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있는데 이는 임의 경매 형식을 취함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을 모두 해소해야 하지만은 이를 경락자가 인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매각 조건 변경 결정, 즉 우리는 이를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경우 법원 경매 정보의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은 부동산상의 부담이 전부 말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락자는 이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은 후 고의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선순위 가등기를 하고 타인 지분에 선순위 가처분을 한 다음 경매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이와 같이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고 하면은 악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정의 3분의 1을 경락받은 후 자신의 지분에 가등기를 한 다음 경매법원에서 이런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을 달아놓는다면 경락률은 아주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시세가 6억 원인 부동산을 갑을 병이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갑과 을은 자신의 자산을 6억 원의 3분의 1, 즉 각 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하여 형식적 경매를 진행할 때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고 하면은 경락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락이 되더라도 아주 낮은 가격의 경락이 될 것이므로 갑을이 배당받을 금액은 2억 원이 아닌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와 같이 선순위 가처분을 한 박민주 씨가 이를 말소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가처분을 보면은 장래 공유물 분할 소송 후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위하여 가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순위 가처분은 가처분권자가 말소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민법상 혼동 개념으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즉, 이 선순위 가처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는 법원 경매 정보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말소되고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고 형식적 경매를 진행할 시 부동산상의 부담, 즉 가등기, 가처분 등을 인수하느냐 말소하느냐에 따라서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